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먼저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가량 인상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 기대를 밝혔지만 오히려 무리한 인상으로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에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각종 공과금 감면 등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재개된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결과 신청자가 3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 신고를 한 4.3 희생자는 사망자 216명, 행방불명자 74명, 후유장애자 27명, 수형자 43명 등 모두 360명이고 유족은 32,200여 명으로 3년 전 6차 추가 신고와 비교해 67%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뒤 4.3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귀포시 보목동 섭섬 인근 해상에서 11명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가 좌초된 것을 관광객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찰서는 현장에 경비 함정 등을 급파해 해상에 떠있던 선장과 다이버 등 11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겨 기소된 80살 목사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 제주의 온천 방문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온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제주도는 이들을 상대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대한민국 국민이 특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협의를 정부에 공식 촉구했습니다. 원 지사는 중국의 백신 효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한 중국인은 격리가 면제되고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3주 격리를 해야 한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도 격리 면제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 조치가 없으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제주 입도 중국인에 대한 별도 검사와 격리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깨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제주시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10건 이상 크고 작은 가축 피해가 이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도 4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들깨 포획에 나서 1년 동안 들깨 270여 마리를 생포했습니다. 또 올해 10월까지 서식 실태와 관리 방안 용역을 진행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주 지역 언론사 뉴스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픽입니다. 오늘은 제주일보 진주리 기자의 환경 유해 물질에 노출된 학교 운동장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현재까지 우레탄 트랙 설치 학교 40곳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했는데 검사 대상의 80%인 3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화학 첨가제인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알려져 환경 호르몬 추정 물질로 구분돼 화장품과 장난감, 세제 등에서 사용이 금지됐는데요. 유해 성분이 초과 검출된 학교들은 현재 트랙을 부직포로 덮거나 노끈을 쳐 출입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트랙 관리 강화는 물론 교체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교육청은 2차 추경 예산에 관련 정비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새학기 개학 전까지 운동장 사용 제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교육청은 2016년 학교 운동장 유해성 검사 결과
96곳에서 납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2017년까지 120억 원을 들여 우레탄 트랙을 전면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